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지금은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8시 글로벌 경제 신호등이자 알람 시계인 월스트리트의 주요 이슈를 3가지 포인트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슈를 차례차례 격파해볼 텐데요. 그럼 8월 18일 수요일 생방송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를 함께할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일하고 계시는 김대준 수석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새 여의도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여의도 분위기는 굉장히 좀 차분하고요. 네. 지금 뭐 휴가철이기도 하고 다들 이제 조금 뭐 막 확 열기를 띈다기보다는 뭐 그냥 조용조용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내부적으로도 이제 네. 코로나 네. 다시 좀 이슈가 되다 보니까 또 여의도가 사실 그 재확산 관련해서 조금 말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재택근무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백신을 맞기 위해서 다들 알게 모르게 다들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녀 백신 그것도 백신 신청도 받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자녀 백신을 맞아서 빨리 할까 아니면은 사전 예약 통해 가지고 이제 적당한 때 맞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오늘 미국 시장 말씀하시겠지만 미국하고 다르게 한국 시장이 최근에 조금 흔들리고 있어갖고 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기 전에 밤새 월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일 새벽에 끝난 월가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0.8%, S&P 500은 0.7%, 나스닥은 0.9% 하락했습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7월 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0.9%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7월 소매 판매는 전달보다 1.1% 감소했습니다. 오늘의 월스트리트 3가지 포인트로는 첫 번째, 소비의 델타 변이 충격, 두 번째, 방어 모드로 바꾸는 투자자들, 세 번째, 캐시우드 대 마이클 버리, 이렇게 3가지를 꼽았습니다. 이제 이 3가지 이슈를 가지고 하나하나 격파를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 소비의 델타 변이 충격, 이거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7월 소매 판매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전달보다 1.1%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월가 전망으로 한 0.3%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보다 더 크고 그 6월 달에 0.7% 증가했는데 그것보다도 거꾸로 이제 그렇죠. 감소로 반전하고 네. 그러니까 좀 월가 증시가 조금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이렇게 좀 소매 판매가 줄었다는 건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좀 경제 괜찮아 보였는데 갑자기 좀 소매 판매가 줄었다고 이런 네. 얘기가 나와요. 네. 일단은 미국 경제 특성에 대해서 먼저 네.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한국하고 다르게 미국은요 네. 내수로 돌아가는 국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한국은 내수 시장이 협소하고 음.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네. 수출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고 성장을 하는 나라인데 음. 미국은 그게 아니라 안쪽에서 그냥 나라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소비 그리고 그거를 나타낼 수 있는 소매 판매가 사실상 예상보다 더 안 좋게 나오면서 시장이 굉장히 흔들렸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분위기가 사실 딱 오늘 새벽에 나왔던 게 아니고 우리가 쉬었던 그 연휴 중간에 네. 감지가 됐습니다. 음. 왜냐하면 뭐 미시간대라고 이제 대학교가 있는데 네. 거기서 미국의 소비 심리 지수를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소비 심리 지수가 사실상 코로나가 확산됐던 작년보다 더 빠르게 네. 그리고 더 낮게 지표가 나왔어요. 그러다 음. 보니까 이 소매 판매도 사실상 안 좋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의 시선이 있었는데 그게 실제로 확인이 되고요. 그래가지고 그 기저에 뭐가 있는가 그거에 대한 이제 판단 그리고 어떤 것들 이제 찾아보고 있는데 결국에 귀결된 거는 델타 변이 확산인 거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7월부터 델타 변이가 좀 많이 미국에서도 확산되기 시작했던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조금씩 이제 처음에는 뭐 델타 변이 확산됐다 그럴 때 월가에서 뭐 별로 경제나 증시에 큰 영향이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네. 얘기했지만 이게 어쨌거나 수치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게 델타 변이가 사실상 뭐 처음에는 그냥 뭐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백신으로 막을 수 있고 델타 변이 환자 뭐 백신을 맞은 사람의 경우에 뭐 치사율이 높지 않고 그리고 중증 환자로 발전되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뭐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감기나 심한 독감에 걸리면 사실상 활동을 못 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대체로 집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네. 근데 이번에 델타 변이가 약간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경제 활동은 유지가 되지만 네. 예전보다 특히 올해 초만큼 활기차게 경제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들 이제 좀 침체되고 눈치 보고 집안에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된 거죠. 그런 것들이 결과론적으로 경제 지표에 하나씩 다 나타났다. 이렇게 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그래서 CDC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 자료를 찾아봤더니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16일 현재로 이제 여기는 이제 뭐 매일도 발표하지만 일주일 평균을 주로 쓰는데 일주일 평균 하루 12만 8,300명 이렇게 넘어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 전보다는 한 4배쯤 그렇죠. 많아진 거고 이 뭐 환자 뭐 어차피 뭐 넣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입원 환자들인데 입원 환자 추이를 봐도 일주일 평균이 하루 11,249명 해가지고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되게 가파르게 네.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델타 변이 확산이 미국에서도 좀 점점 이제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소매 판매가 줄었다는 이제 그 지표까지 나왔고 지표만 나온 게 아니라 이날 좀 이 대형 소매 업체들 실적도 좀 나왔거든요. 그중에 이제 이 홈디포라고 네. 있잖아요. 이 홈디포 그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와가지고 이제 역시 주가에 또 충격을 줬는데요. 이 홈디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마트는 아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인테리어 네. 상품들을 주로 모아놓은 그런 마트인데 여기 이제 2분기에 이제 같은 매장 매출이 작년보다 이제 4.5% 증가했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네. 증가를 하긴 했는데 월가 전망인 5% 증가에 못 미치면서 이제 홈디포 주가가 4% 넘게 하락하면서 이제 주가 하락을 좀 부추긴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월마트도 실적을 좀 발표했잖아요. 월마트 실적 괜찮은 걸로 나온 것 같은데 좀 네. 어땠습니까? 예. 네, 그 홈디포하고 다르게 좀 괜찮게 나왔고요. 네. 뭐 아무래도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그리고 뭐 예상치보다 잘 잡히다 보니까 예. 뭐 주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반영을 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뭐 나쁘지 않았던 그런 결과로 네. 확인된 걸로 보고 주가는 있고요. 다른 거는 많이 빠졌는데 이제 저기 월마트는 한 0.03% 떨어진 정도로 네. 막았습니다. 사실. 네, 예. 시장 대비 덜 빠진 거고요. 예. 그리고 여기서 볼 수 있는 점은 결과론적으로 주식시장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로 흔들릴 때 뭐 다시 실적에 집중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방금 홈디포도 말씀드렸고 월마트도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에 실적 그리고 시장의 예상보다 얼마나 잘 나왔는지 이거에 따라서 향후 향방이 좀 바뀌고 분위기도 달라진다 이렇게 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델타 변이 확산은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사실 지금 시장도 좀 가능하기 힘들어하긴 하는데 팀장님은 어느 정도 좀 영향이 있을 거로 좀 보세요? 네, 일단 델타 변이가 음. 예전보다 이제 치사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네. 크게 우려하고 완전히 패닉 상태는 아니지만 문제는 우리가 예상했었던 경제 정상화의 속도가 예전에는 뭐 45도 각도의 기울기였다 네. 이렇게 봤다면 이게 앞으로는 분명히 조금 영향을 받아서 20도 정도의 낮은 기울기로 좀 바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가졌고 그리고 위험 자산, 뭐 주식 이런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심리 자체가 조금은 약해질 수 있고요.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도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좀 약간 전망하기 힘든데 제가 여쭤봤는데 그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도 사실 이날 그 교사들하고 저기 학생들 모아놓고 이제 소위 타운 미팅 행사란 걸 이제 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고 대신 이제 코로나 팬데믹 관련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팬데믹이 여전히 그 경제 활동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다. 그렇죠. 제어도가 있다고 얘기는 하면서도 델타 변이 확산이 경제에 어떤 의미일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사실 연준도 잘 모르겠다는 걸 모르는 이게 거죠. 어떻게 되는지.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전망을 하기 힘들지만 어쨌거나 일단 소비에 좀 충격을 주는 지표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비 심리에도 상당히 좀 소비 심리를 네. 악화시키는 데 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이 정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앞으로 우리 그 미국의 경제 성장이나 이 증시에까지 영향을 주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이슈 소비의 델타 변이 충격 이렇게 첫 번째 이슈를 얘기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하고 좀 관련이 되겠는데요.
그 방어 모드로 바꾸는 투자자들 이런 이슈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제 매달 이제 펀드 매니저들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 대상으로 이제 서베이 설문조사를 해요. 그렇죠. 그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조사 보면 결과를 보면 이게 경제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줄어들고 그래서 네. 약간 투자 포트폴리오도 방어적으로 좀 짜고 있다. 뭐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이번 조사는 일단 257명 대상으로 한 건데 이 사람들 운영하는 자산이 되게 크거든요. 그렇죠. 7,490억 달러. 그러니까 상당히 영향력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좀 조사를 했기 때문에 좀 의미 있게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글로벌 경제가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한 분들이 27%.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시작된 이후에 작년 4월 이후 네. 가장 낮았습니다. 그렇죠. 3월 달에는 한 91%만 해도 글로벌 경제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보다 확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우리가 저기 첫 번째 이슈에서 얘기했듯이 델타 변이 확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각종 이제 각 나라에서 다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네. 이런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고 그 더 중요한 건 이제 그거보다 이제 기업 실적 전망인데 기업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은 이제 3월달에 89%로 가장 많았는데 이번 조사에는 41%로 줄었어요. 또 7월 조사에서는 53%인데 그보다 더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 더 괜찮아질 거다. 뭐 이런 전망이 주는 게 이제 사실 증시에는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에요? 네. 예. 안 좋죠. 예. 근데 지금 당장 2분기 실적 되게 좋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이거와 관련해서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슈가 약간 이제 고점 찍었다. 네. 네, 뭐 영어로 얘기하면 뭐 피크아웃 이런 피크아웃 얘기를. 얘기를 네. 많이 하죠. 네. 네.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현재가 아닙니다. 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방향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방금 실적도 말씀 주셨지만 네. 또 그 같은 조사를 보게 되면은 향후 실적 전망은 계속해서 조금 안 좋게 네. 되는 걸로 조금 나온 네.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런 걸 보게 되면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던 분위기 자체가 약간은 조금 희석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실적이 나오는 업종들, 안 나오는 업종들 이거를 가르는 그런 액션이 취해질 거고 그 안에서 약간 포트폴리오를 방어적으로 구축하는 왜냐하면 경기가 예상보다 안 좋아질 걸로 보이다 보니까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업종 그리고 수익률이 뭔가 방어할 수 있는 업종 이런 쪽으로 액션을 취하게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의 뭐 변화 이런 게 앞으로 좀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네.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넘어가기 전에 일단 실적은 어떤가 좀 보면 일단 팩트 세트라고 이제 실적을 좀 그 집계해가지고 실적 전망들을 집계해서 네. 이제 발표하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낸 자료를 보면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지금 전망보다 그렇죠. 실적이 더 좋다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가 87% 기업에서 나왔어요. 2분기에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5년 평균보다 상당히 높고 그래프를 봐도 꽤 최근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많이 나온 분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상당히 나왔는데 그래서 결국 집계를 해보니까 기업 이익 전망 증가율이 한 2분기에 89% 정도 기록할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 2009년 이후에 한 가장 높은 네. 2009년 4분기 때 109%까지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회복되면서 그렇게 높게 나왔는데 그거보다는 그 다음으로 높을 것으로 이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2분기는 되게 2분기가 좋아요 실적이. 네, 그런데 3분기는 어떻게 될 거냐? 그랬더니 팩트세트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3분기는 27.8% 증가할 걸로 나오고 4분기는 21.3%로 증가할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증가를 하긴 하는데 이 증가 속도가 이제 느려지는 둔화된다는 거죠. 네. 약간 오해하기 쉬운데 이 피크아웃 하니까 마치 정점을 찍고 그때부터 경기가 꼬꾸라지고 실적이 꼬꾸라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렇죠. 사실 이 증가율이 둔화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렇게 나올 것 같다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럼 일단 실적은 좀 그 성장률은 줄겠지만 어떤 업종이 더 괜찮을 것이냐, 뭐 이런 업종 고르기, 뭐 이런 게 나올 그런 쪽으로 네. 이제 투자를 하게 될 것 그렇죠. 같다고 그랬는데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이제 조사를 하면서
어떻게 포트폴리오 뭘 선호하느냐 이걸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일단 헬스케어, 보험, 유틸리티 이런 것들을 이제 선호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현금 보유도 선호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경기 방어적인 네, 성격이 그렇죠. 있죠. 그 반면 이제 산업재나 원자재, 뭐 신흥국 시장, 에너지 등에 대한 비중은 줄이고 있다. 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요런 게 이 경기 방어적인 포트폴리오 대표적으로도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시장에 알려진 경기 방어 업종이 방금 말씀 주셨던 헬스케어 그리고 네. 보험 유틸리티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은 전반적인 경기 흐름하고 다르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델타 변이도 확산이 되다 보니까 네. 뭐 화이자라든지 모더나가 속해 있는 그런 헬스케어 섹터는 계속해서 유망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보험은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갖고 있는 채권 여기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앞으로 미국 연준도 이제 금리를 조금 통화 정책을 정상화한다는 네. 이런 것들을 선반영할 수 있고요. 유틸리티는 뭐 아시다시피 경기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냥 따박따박 이제 돈을 버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뭐 한국으로 따지면 뭐 한국전력이나 뭐 가스공사나 이런 게 있겠죠. 네. 근데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우리가 전기를 안 쓰는 것도 아니고 네. 뭐 가스를 안 쓰는 거 아니지 음.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양호한데 문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경기 방어 업종이라면 그 반대편에는 경기 민감 업종이라고 있어요. 네. 소재, 산업재 이런 에너지 이런 게 음. 있는데 에너지는 유가에 연동되고 음. 소재하고 산업재는 뭐 철광석이나 구리 가격 이런 것들에 네. 연동되는데 문제는 경제 성장률 그리고 향후 이익 전망에 대한 것들이 약간 슬로우다운 그러니까 증가율이 둔화되게 되면 그 가격들 그러니까 제품들 이것도 다 같이 이제 꺾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이라면 그쪽 업종들은 가격이 빠지고 마진이 줄어들고 네. 주가는 상대적으로 재미없는 그런 네.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최근 높겠죠. 유가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뭐 네, 그런 게 다 그렇죠. 반영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좀 주목되는 게 신흥 시장에 대한 비중을 줄였다고 대답을 했는데 그게 아마 우리나라 증시까지 좀 여파가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자금 빼고 이런 건가? 네,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두 번째 이슈 방어 모드로 바꾸는 투자자들 얘기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캐시 우드와 마이클 버리 이렇습니다. 캐시 우드 그러면 이제 기술 혁신주, 혁신 기술주 투자의 대표 주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마이클 버리 그러면 이제 그 영화 빅쇼트로 네, 맞습니다. 유명해진 투자자인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러니까 공매도를 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유명하게 된 분인데 이분하고 지금 서로 반대되는 지금 얘기를 하고 반대되는 지금 포지션을 갖고 있으면서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클 버리란 분은 지금 이 캐시 우드가 운영하는 아크 인베스트먼트 ETF 혁신 기술주에 투자하는 그 ETF에 대해서 그 가격이 떨어지는데 지금 베팅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발끈해가지고 이제 캐시 우드가 그건 아니다 하면서 지금 반론을 지금 펴는 이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뉴스가 들어있냐 하면 캐시 우드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 최고 경영자가 트위터에 이제 마이클 버리에 대해서 한마디 했어요. 혁신 공간에서 폭발적인 성장과 투자 기회를 창출하는 기본 사항을 이해하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 뭐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그러니까 마이클 버리는 뭐 혁신 기술주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렇죠. 그것도 모르면서 뭐 지금 투자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사실 느낌이 드네요. 딱 그 얘기를 들어보면. 네. 예. 어떻습니까? 이 혁신 기술주 가지고 지금 뭐 이 스타일이 다르게 이제 캐시 우드랑 마이클 버리가 지금 다르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어느 쪽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각자 의견에 다 이제 어느 정도 동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캐시 우드는 뭐 네가 뭘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마이클 버리는 내가 모르니까 안 한다. 이런 관점이거든요. 네. 근데 모르면 안 한다가 사실 마이클 버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워런 버핏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모르는 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안 한다. 이거거든요. 근데 마이클 버리가 나왔던 이슈
시장이 주목하는 이유는 그만큼 파괴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이 한국 시장도 그렇지만 여러 사람들이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음. 그래도 가장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누구냐면 음. 돈을 번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그렇죠. 맞춰서 돈을 번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죠. 예. 관심을 가질 예, 수밖에 예, 없는데 예. 이 마이클 버리는 예. 맞춰서 돈을 크게 벌었단 말이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 시장 부동산 시장이 붕괴될 것이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네. 그쪽에 공매도를 그렇죠.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돈 한 8억 달러 뭐 이렇게 벌었다고 그래요. 네. 예. 그러면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뭔가 지금 인사이트가 있다. 음. 괜히 저런 게 아니다. 이러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뭐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펀드 매니저 입장은 아니지만 주변에서 이제 보게 되는 그런 느낌은 펀드 매니저가 가장 곤혹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돈이 빠질 때예요. 네,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 돈이 빠지게 되고요. 네. 굉장히 불편하게 되고 음. 그래서 공격을 좀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근데 문제는 어찌됐든 이 양측의 의견이 완전히 잘못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향후의 성장을 위해서는 정말로 혁신적인 우리가 그동안 보지 않았던 새로운 뭔가의 산업 이런 것들을 추진해 가는 방향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그게 지금 당장 오는 게 아니라 또 약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따라서 좀 반대 포지션을 잡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상대 측 각각 의견에 대해서 동의할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 어떤 게 맞냐 아니냐 이걸 결정하는 것은 투자자분들 이 뉴스를 보는 투자자분들이 조금 한쪽에 방점을 두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마이클 버리는 어떤 일을 했나 보면 이제 그 아크 이노베이션 ETF에 대해서 풋옵션, 네. 소위 이 풋옵션은 가격이 떨어지면 돈을 벌 수 있는 그렇죠. 옵션이잖아요. 어떤 그 만기에 정해진 가격으로 이제 네. 계약을 해놓고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건데 이걸 상당히 한 23만 주 정도 갖고 있다고 공시했고요. 또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아크 이노베이션 ETF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테슬라 주식인데 전기차. 네. 테슬라 주식도 역시 풋옵션을 갖고 있다고 이제 공시를 했어요. 그게 이제 한 107만 주 정도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 테슬라 가격이 떨어져도 벌고 그 다음에 아크 이노베이션 ETF 가격이 떨어져도 버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 포지션을 이제 해놓은 거죠.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떨어져야지 버는지는 사실 이 공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됐겠죠. 모르지만 어쨌거나 주가 하락 네. 떨어지는 거에 이제 베팅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캐시우드 자체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작년에는 상당히 좋았잖아요. 뭐 그렇죠.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 ETF가 한 150% 네. 넘게 오르면서 뭐 거의 2배 가까이 이제 그렇죠. 오르면서 각광을 받았는데 올 들어서는 지금 지지부진해요. 그래서 한 연초 이후에 한 6%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 사이에 뭐 계속 출렁임이 있었고 그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돈이 지금 계속 빠지고 있어요. 지금 아크 인베스트먼트 네. ETF에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상황에서 그 시장에서 그래도 이름 있는 마이클 버리가 이제 계속 자기 ETF에 대한 뭐 풋옵션을 갖고 있다니 뭐 이런 게 공시가 되니까 상당히 기분이 나쁜 것 같습니다. 기분이 예. 많이 나쁘겠죠. 예. 근데 이분 마이클 버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 ETF에 대해서 공매도 물량도 상당히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파이낸스 타임스 보도 보면 그게 한 주식의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 ETF 주식의 한 12% 정도가 공매도 네. 물량이고 그게 그 돈으로 따지면 한 27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작년 1년 전만 해도 이게 한 4천만 달러밖에 안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아크 ETF 쪽이 아무래도 뭔가 시장을 잘못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가격이 떨어질 거다 이쪽으로 많이 지금 베팅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연준이 통화정책 정상화 요거를 하게 되면 금리가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게 있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갖고 있는 게 굉장히 미래의 성장까지 다 땡겨온 건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향후 미래 이익이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펀더멘털이나 밸류에이션을 통해 가지고 그 투자자들이 이건 조금 고평가됐다. 풋옵션을 잡자. 이렇게 진행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시우드는 자기는 장기 투자, 미래를 보고 한 투자이기 때문에 이쪽 혁신 기술주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 이런 걸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사실 맞을지는 조금 뭐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세 번째 이슈 캐시우드 대 마이클 버리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월스트리트의 세 가지 포인트를 한 줄 평으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미국의 소비가 충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왔습니다. 작년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일 때처럼 상점들이 모두 문을 닫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소비 둔화가 걱정된다는 것입니다. 증시에는 리스크가 곳곳에 두서리고 있습니다. 항상 리스크를 점검하면서 투자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경기 둔화에 대비한 방어 투자 전략을 펴고 있다고 합니다. 고객들의 큰 돈을 운용하려면 다양한 자산 방어 방법을 고민하기 마련입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방어적인 투자 전략을 고심해봐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혁신 기술주 투자에 대한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봐야 하는지 아니면 거품이 커진다는 관점에서 봐야 하는지 이것이 논란입니다. 다양한 관점을 참고하면서 자신만의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방송을 마칠 때가 다 됐는데요. 김대준 팀장님,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조금 힘든 과정에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예상치 못했던 그 델타 변이 때문에 네. 지금 다시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음. 근데 뭐 어쨌든 바이러스라는 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이거 잘 관리하고 정복할 수 있다고 보는 이슈고요. 네. 그 과정에서 시장도 다시금 좀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흔들리는 시장, 미국은 뭐 상대적으로 낮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뭐 주식시장을 떠나기보다는 그래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지켜보시는 게 향후의 수익률 이제 맞추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8월 18일 수요일 성병훈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벌써 라이브를 마칠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채널 구독 버튼까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도 저는 아침 8시 월스트리트를 3가지 포인트로 진단하고 이슈를 격파하는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김대준 수석연구원님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